지난 13일 G7 정상회의가 영국 코널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는 참가국 정상들을 둘러싸여 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홀로 떨어져 아싸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 올라오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외톨이를 뜻하는 아웃사이더, 아싸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14일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 따르면 G7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를 비교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사진은 지난 12일 영국 코널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촬영된 것이죠. 주요 정상들을 둘러싸여 환한 미소를 보이는 문 대통령과 뒤에 조금 떨어져 있는 스가 총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접한 현지 누리꾼은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자주 섞인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G7의 모습과 소통력의 차이 등으로 평가했죠. 또 다른 누리꾼은 아베가 더 잘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야마구치지로 호세이 대학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한 장의 사진으로 자국의 총리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런 인물을 지도자로 삼고 있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죠. 또한 식견과 학식을 가진 인물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 측의 임무라며 지적했는데요.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했습니다. 한편 첫 대면 후 일본 현지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며 누가 먼저 인사했는지에 대해서 편협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스가 총리를 수행 중인 오카다 나오키 관방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다가와 인사를 나눴다며 보도했죠. 이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본 현지 보도를 촌스럽다고 표현했는데요. 다자 정상회의에서 먼저 보는 정상이 다른 정상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촌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G7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닌데요. G7 정상회의 성명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자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조사 촉구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신장 지역을 포함한 인권과 홍콩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문구가 포함됐죠. 대만 해협과 남동 중국해 등 중국의 압박이 될 만한 문구도 들어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G7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을 따르라고 압박하자 오히려 반발했던 영국과 독일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전략에 호응했는데요. 이에 G7을 위주로 하는 미국의 동맹 전선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G7이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지났고 G7 내 화합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동맹을 동원하여 대중국 견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 좌불안석인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틀어졌던 미국과 G7 회원국들의 신뢰 회복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과 G7 회원국 간 균열을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중 진영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회담은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영국과 독일까지 압박했던 탓에 과거 G7 회의가 사실상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관측과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서로 등을 감싸 안고 걸으며 친밀감을 과시했는데요. G7 정상이 농담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자주 포착되며 중국을 긴장시켰습니다. 2018년도 트럼프 대 나머지 구도였던 것과 달리 G7 정상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의 복귀를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관영 환구시보는 G7 성명,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죠.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에는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거의 모든 의제가 G7 성명에 담겼지만 다른 나라들의 요구로 표현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중국이 자기 일을 잘하고
각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미국이 무너질 것이고 중국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며 결국에 미국은 스스로 넘어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것과 같은 반응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가 대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개도국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난항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전과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문제로 일본은 한국 현대사 내내 우리 국민이 가장 큰 반감을 가진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중국을 꺼리는 반중 정서가 반일 감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기준으로 역사 문제나 전통적 안보 의식보다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등 민생 위협을 중시하는 2030 세대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는 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의 4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은 평균 56.3점, 북한 29.5점, 중국 27.5점, 일본 26.7점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점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별 응답은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40대에서 60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대일 호감도보다 대중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의 대중 인식 변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느끼는 안보 위협이 군사적 분야에 초점이 되었다면 젊은 세대에는 미세먼지나 감염병 같은 새로운 안보 이슈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김치, 한복 종주국 논란 또한 2030 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우는 데 한몫했죠. 중국은 김치와 한복, 아리랑 등 한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역사 왜곡이 젊은 층의 대중 반감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도하에 대중 견제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국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문화 훔치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반중 정서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